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는 말기암 등 각종 난치성 질환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면 매우 절망스럽고 당황스럽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매우 막막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인가 미리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잘 조치를 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한부 선고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좀 어려운 암이라든가 파킨슨, 또 중풍, 심혈관 질환, 요 같은 그 난치병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망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고 희망을 포기하거나 또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시한부 선고는 곧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이 박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기암 진단을 받고도 생존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살아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말기암 환자를 어떤 요소가 생존에 결정적인 요소인지 조사 결과 어떤 물질적인 것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약이나 음식, 식이요법, 외부에서 약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어떤 약을 먹어야 될 것인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결정적인 요소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요소에는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정신적인 요소를 연구해 본 결과 공통점이 몇 가지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로부터 생존할 수 비교는 약이 아니고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바꾸지 않고 어떤 치료도 어떤 요법도 생명을 살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몇 가지 공통점과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한부 선고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은 신이나 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딸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한부 선고가 내렸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는 별거 아니다. 이건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고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무의식에서는 그런 의지대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말기암 환자나 시한부 선고로부터 살아난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은 시한부 선고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이 아닌 사람도 암시에 걸려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신과학입니다. 따라서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은 병이 없어도 당신은 암에 걸렸다.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산다. 이런 암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받아들인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암시대로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환자의 신념을 격려해 줄 수 있도록 환자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몸은 어떠한 병도 치유될 수 있는 명약이 내 몸속에 존재하고 어떠한 병도 조건만 갖춰주면 치유될 수 있는 능력, 이런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죽고 세포가 재생되고 세포가 성장하고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심장이 박동되고 숨쉬기가 저절로 되고 소화 배설이 저절로 되고 이러한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신비로운 에너지가 존재한 것입니다. 그 신비한 에너지를 우리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강하게 무의식에 각인되어야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한 믿음과 신념이 무의식에 꼭 각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믿음과 신념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철저히 자기 의식을 바꾸도록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치성 질환을 일으켰던 근본 원인은 외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의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또 분별,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싫다, 옳다, 분별하는 마음, 과거 생각의 중심을 둔 삶의 태도, 이와 같은 여러분들 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분별적이고 부정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삶은 여러분들의 중추신경을 긴장시키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시키는 주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결국 여러분들의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식을 아주 새로운 인간, 건강한 인간, 여러분이 원하는 인간으로 자아상을 설정해서 철저히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의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저는 강한 신념만 가지고는 바꿀 수 없겠죠. 무의식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의식을 바꾸려면 알파파, 세타파, 이거는 명상 상태라고 하죠. 잠들기 직전의 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세타파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또한 높은 에너지 상태, 높은 에너지 상태란 감마파를 의미합니다. 초의식 상태라고 하죠.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뇌파 상태를 만들려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알아차림과 명상입니다. 알아차림이란 자기 감정을 과거나 분별이나 부정적 상태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명상 상태란 어떤 특정한 곳에 자의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분별망상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명상 상태에서 또한 의도를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자아상을 생각하고 이런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존재가 되겠다, 자꾸 관상을 하고 반복을 하고 수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쉽게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존 모드란 교감신경 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감신경 긴장 상태란 외부 환경과 싸우거나 도망가는 그런 반응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현 시대는 이러한 생존 모드를 버리셔도 됩니다. 이런 생존 모드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여러분들 몸과 마음은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써야 할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쉽게 질병에 노출되고 또한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존 모드를 창조 모드로 바꾸는 것은 매우 또 어렵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존 모드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의식을 현재와 미래 등 창조적인 것에 둠으로써 여러분 능률을 보다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생존 모드를 강화시키는 도박을 한다든가 또 주식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의 치유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게 생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경쟁 모드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기암 걸린 분들은 숲이나 산으로 가가지고 생존한 사람들이 많이 보고됐는데 생존 모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 자연 치유 회복에 활용했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자연 치유에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 부족 해소를 위한 복부 풀기라든가 또 항암 기공 또는 열을 내기 위한 적절한 운동 또한 식이요법 이와 같은 것은 부차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몸이 악화돼 가지고 운동을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마인드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마인드 리허설, 마음 훈련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큰 산을 생각하고 매일 산에 오르는 것을 관상을 한다든가 또 산소가 부족하신 분들은 매일 척추 흔들 호흡이라든가 항암호흡 등 심호흡을 하는 연습을 한다든가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달리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운동법을 선택해서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심상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마음을 바꾸는데도 심상훈련이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핵심 요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원칙을 수에 듣고 무의식에 각인시켜서 실천한다면 무의식이 바뀌고 또한 자연 치유력이 발동돼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굳은 신념으로 자신의 질병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